정리 잘 돼야죠. 안녕하세요, 태주입니다. 테슬라가 드디어 로보택시 서비스를 캘리포니아 베이에어리어까지 확장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거 진짜 대박 아닌가요? 자, 그럼 이 엄청난 소식부터 파헤쳐 볼까요? 7월 31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죠. 조이 클랜더라는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로보택시 운영을 캘리포니아 베이에어리어로 확장했다고 발표했어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테슬라 로보택시는 텍사스 오스틴에서만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6월 22일부터 시작해서 딱 한 달하고 9일 만에 두 번째 지역으로 확장한 거예요. 이 속도 보세요. 정말 미친 속도죠. 일론 머스크가 항상 말하던 하이퍼 익스포넨셜 레이트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두 지역의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스틴에서는 진짜 완전 자율주행이거든요. 운전석에 아무도 없고 그냥 승객석에 세이프티 모니터만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극한 상황에서만 개입하는 역할이고요. 근데 베이에어리어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냐면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이 사람이 풀 셀프 드라이빙 슈퍼바이즈드 버전을 사용하면서 운전하는데 언제든지 인간이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테슬라에서는 이걸 로보택시 운영의 일부로 보고 있지만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른지 아시나요? 바로 규제 때문이에요. 캘리포니아는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텍사스보다 훨씬 까다로워요. 하지만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캘리포니아 베이에어리어의 지오펜스, 그러니까 서비스 운영 구역이 훨씬 넓거든요. 오스틴의 서비스 구역과 비교해보면 정말 차이가 크게 나요. 베이에어리어 지오펜스는 샌프란시스코 북쪽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는 산호세 아래까지 뻗어 있어요. 전체 길이가 약 65마일, 그러니까 대략 104km 정도 되고 위에서 아래까지 가는데 1시간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이거 진짜 엄청난 범위죠. 어젯밤에 테슬라가 로보택시 앱을 업데이트했는데 베이에어리어에서 모델 Y를 이용한 라이드를 잡을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소식을 전한 기자도 직접 앱 업데이트를 받았다고 하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테슬라가 어디로 다음에 확장할지 힌트를 줬거든요. 이것도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지난주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올해 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이 로보택시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했어요. 머스크의 정확한 말을 인용해보면 이래요. 승인을 받고 안전성을 입증하면서 우리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율 라이드 헤일링을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 올해 말까지는 미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자율 라이드 헤일링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적어도 우리의 목표이고 규제 승인을 전제로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제 승인을 받는다면 아마 올해 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에게 서비스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지역과 운영 차량 수는 하이퍼 익스포넨셜 레이트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미국 인구의 절반이라고 하면 대략 1억 6천만 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걸 올해 말까지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가 어떤 도시들로 확장할 계획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최근에 X의 테슬라 요다라는 계정에서 포착한 테슬라 채용 공고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테슬라가 구인하고 있는 주요 대도시권들을 보면 이래요. 캘리포니아, 펠로알토, 뉴욕, 브루클린, 텍사스, 휴스턴, 텍사스, 댈러스, 애리조나, 템피,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플로리다, 템파, 플로리다, 올랜도, 그리고 플로리다 마이애미까지. 와, 이 리스트 보세요. 뉴욕시티, 댈러스, 라스베이거스, 마이애미, 템파, 올랜도 같은 시장에 접근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 도시들은 미국에서 관광 핫스팟들이기도 하거든요. 여행이나 휴가 중에 테슬라 로보택시를 탈 수 있게 될 거라는 얘기죠. 물론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미래 확장 계획에 대해 발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채용 공고들을 보면 어디로 확장하려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특히 주목할 점은 플로리다에 3군데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템파, 올랜도, 마이애미. 플로리다는 연중 따뜻하고 관광객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디즈니월드가 있는 올랜도, 마이애미 비치로 유명한 마이애미, 그리고 템파까지. 이런 곳에서 테슬라 로보택시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니기 해보세요. 정말 미래가 온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라스베이거스도 정말 흥미로운 선택이에요. 라스베이거스는 이미 테슬라와 인연이 깊은 곳이기도 하고 24시간 돌아가는 도시라 로보택시 서비스의 최적인 곳이죠. 밤 늦게까지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요도 엄청 날 것 같아요. 뉴욕 브루클린은 또 어떻고요? 뉴욕시는 택시와 우버, 리프트 같은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가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잖아요. 여기에 테슬라 로보택시까지 들어간다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아요.
텍사스에는 이미 오스틴이 있는데 휴스턴과 댈러스까지 추가되면 텍사스 주요 대도시들을 다 커버하게 되는 거죠. 텍사스는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라 오스틴처럼 완전 무인 운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애리조나 템피도 재미있는 선택이에요. 애리조나는 원래 자율주행 테스트 메카 같은 곳이거든요. 웨이모 같은 회사들도 여기서 많은 테스트를 했고요. 날씨도 좋고 도로 환경도 자율주행에 유리해서 테슬라가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에 좋은 환경이죠. 캘리포니아 펠로 엘토는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잖아요. 테슬라 본사도 근처에 있고 기술에 친화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얼리 어답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테슬라의 전략이 정말 치밀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확장하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테슬라가 이렇게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들만의 데이터 수집 능력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들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이 데이터들이 풀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을 계속 개선시키고 있는 거죠. 오스틴에서 한 달 넘게 운영하면서 수집한 데이터들이 베이 에어리어 확장에도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물론 지역마다 도로 환경이나 교통 패턴이 다르지만 기본적인 자율주행 기술은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테슬라의 또 다른 장점은 차량 생산 능력이에요. 다른 로보택시 회사들은 차량을 따로 구매하거나 개조해야 하는데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차량을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확장 속도가 훨씬 빠를 수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말한 하이퍼 익스포넨셜 레이트라는 표현도 정말 인상적이에요. 지수 함수적 성장도 아니고 하이퍼 익스포넨셜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빠른 성장을 의미하는지 상상이 되나요? 실제로 6월 22일 오스틴에서 시작해서 7월 31일 베이에리어로 확장했으니까 한 달하고 9일 만에 두 번째 지역을 추가한 거예요. 이 속도로 간다면 정말 올해 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규제 승인이 가장 큰 변수겠죠. 각 주마다 각 도시마다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다르거든요. 캘리포니아처럼 까다로운 곳도 있고 텍사스처럼 상대적으로 관대한 곳도 있고요. 하지만 테슬라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한 점도 주목할 만해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단계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접근 방식이 결국 규제 당국의 신뢰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에리어에서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있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완전 무인으로 가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자율화 수준을 높여가는 거죠. 이런 테슬라의 로보택시 확장이 기존 택시나 우버, 리프트 같은 라이드 쉐어링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가격 경쟁력에서 테슬라가 유리할 수 있거든요. 운전자에게 줄 수수료가 없으니까 더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사용자의 경험도 다를 것 같아요. 일관된 서비스 품질, 깨끗한 차량, 그리고 테슬라만의 기술적 경험까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번 써보면 계속 찾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달 동안 테슬라가 어떤 도시로 확장할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채용 공고에 나온 도시들이 실제로 서비스 지역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깜짝 발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흥미진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완전 자율주행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실제로 상용 서비스가 시작되고 확산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가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오면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 아마 정말 신기할 거예요. 자, 오늘 테슬라 로보택시의 베이에리어 확장 소식과 앞으로의 확장 계획까지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미래가 성큼 다가온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소식들을 더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태조와 함께 테크 세상의 최신 소식들을 놓치지 말고 함께해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안녕.